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022년도가. 반대로 하면 2023년도가 다가오는 날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저희 이제 성장을 위해서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 이 중독서실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민크고래님의 1분 나눔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안 들어와서 다행이네. 요즘 제가 책, 책이든 뭐든 이렇게 막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뭐가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힘든 시간을 어쨌든 보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게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지금 2명 대학 가고 1명 수험생 있고 이렇게 하고 걔들도 이제 공부를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뭐 스터디언셀러인가 뭐를 거기에 대해서 그 주최하는 사람이 쓴 책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사서 지금 보고 있는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벽한 이제 이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다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메타인지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우리 메타인지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계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며 나 자신에게 이런 착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며 메타인지 향상과 더불어 자신에게 걸맞는 학습 전략을 이 책과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번 기억력 착각. 자신의 기준 수준을 착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실제 그 단어를 임의 숫자를 15개를 바로 보고 순서대로 얼마나 외울 수 있을지 물었을 때 40% 이상이 10개 이상을 맞출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10개 이상을 맞춘 사람은 1%에 불과했대요. 연구에 따르면 DNA 검사를 통해서 드러난 오판 중 약 70%가 목격자의 잘못된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력의 착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다음에 소박한 실제론. 자신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 것을 말한다. 실험 결과 마트, 호텔, 레스토랑, 여성 화장실에서 첫 번째 칸의 화장실을 활용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 칸이 두 번째, 세 번째 칸보다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고 더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 칸에 사람이 가장 적게 갔다. 3번 사후 해석 편향.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잘 몰랐으면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나 그럴 줄 알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큰 사고나 큰 재난이 터지면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진다.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한다. 일이 터지기 전에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4번 계획 오류. 자신의 실행력에 대한 가대평가를 말한다.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할까? 연초에 세웠던 자신들의 계획을 떠올려 보라. 얼마나 실천했는가? 5번 정서 예측 오류. 자신의 미래 감정을 잘못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복권에 당첨되면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한다. 행복감은 오래 가지 않는다. 물론 이는 축복이기도 하다. 극심한 슬픔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많으니 말이다. 시험을 못 봤다고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6번 평균 이상 효과. 어떤 항목이든 자신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사람이 자신의 공부에 대한 노력이나 일을 평균 이상이라고 여긴다. 도대체 평균은 누가 하는지.
7번 확증 편향,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주장에 지지하는 근거만을 찾는 경향을 말한다. 91건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선택할 확률이 자기 의견이 틀렸다고 정보를 고를 확률보다 2배 이상 높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물론 그렇다면 문제 해결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8번 가용성 편향. 내 기여도를 과장하는 것을 말한다. 팀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대부분 사람이 자신의 기여도를 부풀린다. 가용성 편향에 파묻히면 좋은 팀워크는 지속할 수 없다. 9. 권위자 편향. 권위자의 말이라면 제 생각도 기꺼이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확고한 철학으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나왔다. 교육 전문가가 자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했다. 물론 사교육 필요성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를 만나고 나자 대부분 부모의 마음이 흔들렸고 실제로 학원을 보내야겠다고 결정한 부모도 나타났다. 권위자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일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를 다 이제 뭐 출가하고 뭐 성인이 된 자녀를 보다 지금 우리 식구들은 다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고 보니 지금 쪽 이제 내가 옛날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하는 생각에서 조금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더 여행을 많이 다닐까. 그렇다고 제가 여행을 안 다닌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심하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행을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인이 딱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 가자고 해도 자기들이 이제 공부나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잘 안 가려고 하고, 이제 그때는 부모님보다 친구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행을 좀 더 많이 뭐 가까운 곳이라도 뭐 해외여행 가면 좋지만 뭐 여력이 안 되면 여행을 더 많이 못 갔다는 게 조금 아쉽고, 어떤 이제 그 통계 보니까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 똑같은 비용의 돈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뭐 가방을 산다든지 뭐 뭘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뭘 했을 때 그 똑같은 비용의 돈을 썼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여행인 거예요. 그 여행은 다녀오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추억으로 남고 하기 때문에 그 여행이 제일 그 같은 돈을 썼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게 조금 후회되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학원을 보냈던 거.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뭐 이게 하면 이제 논술을 해야 된다더라. 뭐 국어를 해야 된다더라. 뭘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22가 되면 피아노를 배워야 된다더라. 그래서 이 근거 없는 뭔가의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막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막 이제 뭐 얘기도 보내고 뭐 이런 공부도 보습 학원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위안을 삼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 중에 부경대를 나와 가지고 삼성 반도체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조카는 어렸을 때 물론 그러니까 부경대 뭐 좋은 대학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삼성 반도체에 이제 가게 돼 가지고 지금은 연구원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원으로 진짜 그런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원으로 간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인데, 걔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게 되게 독서를 많이 하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썩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서 부경대를 갔지만 대학을 가 가지고 또 자기 거를 막 챙기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그 인생을 되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사회에 나가서도 엄청 그 아이의 그런 점을 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조카처럼 저렇게 애를 키워야 되겠구나. 조카같이 저렇게 애를 키워야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이제 독서나 이런 거의 중요성을 알아 가지고 아이들한테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쓸데없는 학원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네요. 아, 윙크고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2학년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1학년까지는 시험이 없고 2학년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을 뭐 더 보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이한테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학 동안에 방학이 정말 중요하다더라. 방학 동안에 뭐 부족한 거 없니? 뭘 해야 되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거 부족해, 나 이거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저희 아들도 사실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인 다 잘한대요. 부족한 게 없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안 되는 거 내일 뭐 중학교 2학년 가면 이거 진짜 시간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준비를 하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서점 가서 문제집을 사 올 예정인데 오늘 딱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쓸데없는 불안감으로 그래도 학원은 안 보낸다는 거에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되나. 그래서 문제집은 일단 사올 예정이긴 한데 그때 우리 뭐지 달리기 하러 갔을 때도 민크고래님하고 그 대왕고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그때 나중에 되면 아이들이 같이 나는 같이 가고 싶지만 아이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연말에 여행을 계획을 했다가 사실 신랑이 못 쉰다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어그러졌는데 틈틈이 저는 아이들하고 뭐 안 되면 방학 동안 혼자 아이 데리고 기차를 타고 가든 뭘 하든 조금 링크거리는 말씀처럼 이제 좀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메타인지가 사실 무엇을 하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뭐 이제 지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뭐, 사실 뭐 자기 개발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지금 현재 능력이 아니라 미래에 이제 내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미래 목표를 크게 세우면 나는 결국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차근차근 다져지지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의 수준을 알고 내가 목표로 가기까지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갈 건지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요즘 좀 드는 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거와 내가 이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실행을 해보면 그렇게가 안 되는 못 미치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벽한 공부법 이란 책이 아마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사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책만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 이런 착각들 저희 뭐 기억력 착각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다. 나 이거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미국 그림 얘기해 주신 걸 못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먼저 지나가고
사후 해석 경향 성향은 그건 정말 이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 어쩐지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랑 계획 오류 이거는 방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계획과 저의 실행력의 차이를 제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계획을 과대하게 세우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정말 느린 사람이구나를 요즘에 좀 더 이렇게 그거 인지하고 있는 중이고, 정서 예측 오류는 일단 사람이 적응을 빨리 한다. 그리고 평균 이상의 효과. 어떤 항목이든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확증 편향. 사람은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보고 싶은 면만 아이한테 보고 자꾸 부족한 것 같은 거에 대한 거는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가용성 편향, 권위자 편향. 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권위자 편향이 저는 제일 그게 했던 게 저도 사실 뭐 둘째 같은 경우는 되게 아이가 크게 이제 한글을 뗄 때 제가 보통은 이제 뭐 한글 선생님을 불러서 막 시키잖아요. 근데 좀 둘째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본인이 뭐 나중에 뭐 초등학교 가서도 하면 더 빨리 뗀다더라, 잘한다더라. 그래서 일단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크게 뭐 선생님을 붙이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글을 아직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지 무슨 한글이 야호인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아이를 했었는데 아이가 그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가야 되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안 돼서 그래도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안 된다. 예. 공방을 보내. 이게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더 못 따라간다. 뭐 이래가지고 사실 결국 언니의 말을 듣고 공방을 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저도 사실 제 그거는 그냥 아이가 할 때 되면 하겠지라는 특히 이제 첫째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가 본인이 막 하려고 하고 본인이 좀 빠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욕심 있고 이러니까 조금 푸시를 하는 편인데 둘째는 사실 둘째이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자유롭게 키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또 둘째는 그냥 어, 이렇게 좀 손을 놓고 있었는데 자꾸 주위에서 뭐 이제 저는 뭐 사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사실 저희 특히 언니가 좀 푸시를 많이 하거든요. 왜 계속 그렇게 놔두노? 이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왜 놔두노?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 내가 아이를 지금 이렇게 너무 방치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둘째도 푸시를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좀 더 주관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단련을 시켜야겠다라는 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링크 고객님, 우리 화요일 날 1분 나눔 하실 분 정해주시면, 화요일 날 네. 음, 지금 이제 제일 서 불안한 여사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사람, 음, 서 여사님, 마니님이 좀 불안하겠죠. 지금 아,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아, 그러면 바니니님이 화요일 날 해주시고요. 저는 수요일 제가 좀 정해드려도 될까요? 서 여사님 이제 주식방 끝나시죠? 그 방학이 안 끝나요? 주식방 계속 하세요? 네. 일단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할게요. 어, 어. 가능하세요? 만약에 지금 일정이 안 나왔는데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상황이 그러면 먼저 양해 구할게요. 일단 아, 수요일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그 외치고 저희 파워타임 가실게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에너지버스 24번 출발. 즐거운 파워타임 되세요.